지난 24일 월요일이었죠.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는 한국을 찾은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한국인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자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협연이 있었습니다. 부다페스트 유람선 참사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열린 이 음악회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이반 피셰르는 슬픔을 공유하겠다는 인사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뉴브 참사를 어루만진 음악의 힘. 우리는 매주 수요일 이분과 함께 실감해 볼게요. 뉴스를 품은 음악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재 씨.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큰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관련해서 뮤지션들은 또 뮤지션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념 콘서트를 한다던가 음악을 발표한다던가 이런 것들로 함께 마음을 모으잖아요. 그렇죠. 이번 이런 오케스트라 공연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좀 마음 아픈 이야기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만큼 또 음악의 힘이 크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코너 끝날 즈음에 청취자분 문자가 하나 왔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오늘은 당연히 이 주제로 해주시겠죠? 라고 문자가 왔었는데 그때 민지 씨가 못 맞추셨었어요, 그죠? 제가 다음 주가 며칠이지 생각하다가 못 맞춰가지고. 근데 사실 오늘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10주기. 그러니까 사실 미국 날짜로는 25일인데요. 그게 한국 날짜로는 26일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어제지만은 오늘 이렇게 10주기 특집을 하자 이런 문자였는데 덕분에 오늘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노래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마이클 잭슨 하면 또 청취자분들 중에 이것과 관련해 추억 없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도 좋고요. 마이클 잭슨과 관련한 특별한 사연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이야기들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창으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25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하면 시차가 있으니까 26일이었다는 건 거죠? 네. 어쨌든 마이클 잭슨의 공식적인 기일은 25일인데 미국에서는 오늘 지금 추모 열기가 있죠. 우리 시간으로 26일 2009년 2월 26일 새벽이었어요. 우리 뉴스에 마이클 잭슨의 막 사망 소식이 속보로 뜨던 그런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처음에는 이게 사망이라고 나오지 않고 막 자택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이 됐다. 막 이런 보도가 먼저 나와서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도 막 나고 참 생생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는 기억나세요, 이때? 10년 전. 사실 저는 마이클 잭슨의 이런 뉴스 기사들이 자세하게는 떠오르질 않고 그 당시에 마이클 잭슨의 사인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매니저와의 무슨 불화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약물 논란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딱 그 날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즈음에서 뭔가 논란이 컸던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민재 씨는 이렇게 그 날짜를 딱 기억할 정도면 진짜 마이클 잭슨 좋아하나 봐요. 잊을 수가 없죠. 저는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사모하는 수준인데 동경했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음악과 관련해서 가장 오래된 기억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도 마이클 잭슨과 관련된 것들이고 이분의 노래, 춤, 무대, 의상 이런 것들을 정말 줄줄 꿰곤 했죠. 조현지 아나운서는 그럼 마이클 잭슨을 별로 이렇게 관심이 크게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워낙 세계적인 뮤지션이다 보니까 마이클 잭슨에서 자세히는 몰라도 유명한 노래라던가 춤이라던가 이런 거는 당연히 좀 알고 있었죠. 그렇죠, 알죠. 민재 씨는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좋아서 동경하고 사모하는 그런 수준이 됐을까요? 사실 마이클 잭슨의 우수성은 분야별로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수준들이 정말 전부 수준급인데요. 우선 빼놓을 수 없는 게 춤이죠. 일단은 실력 면에서 요즘 말로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스텝, 또 힘있고 정확한 동작들,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도 대단히 빠른 회전,
이런 것들이 그냥 전문 무용수 수준이었어요. 네. 뭐 물론 마이클 잭슨 이전에도 헐리우드의 프레드 아스테어라는 춤꾼 배우가 있었고 네. 뭐 제임스 브라운 같은 전설적인 가수가 뛰어난 춤 사위를 보여줬지만 마이클 잭슨 같은 춤을 가수가 추면서 노래를 한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대중음악 속 댄스팝의 역사는 마이클 잭슨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춤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일반인이 봐도 네. 마이클 잭슨 춤은 좀 차원이 다르다? 네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뭐 학창 시절에 이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한 번쯤 시도해보지 않았던 분들 없을 텐데 그렇죠. 지금 봐도 저는 뭐 따라하지도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놀라워요. 놀랍죠. 앞으로 걷는 듯이 행동을 취하면서 뒤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네. 그 문워크는 정말 춤꾼이라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그런 필수 기술처럼 됐는데 네. 이거를 무대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게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개발한 춤은 아닌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알렸죠. 이 춤을 처음으로 선보인 거는 마이클 잭슨이 속했던 레이블 모타운의 25주년 특별 공연이었었는데요. 1983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빌리진 무대 중에서 처음으로 문워크를 췄는데 네.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6번째 솔로 앨범이자 성인이 되고 낸 앨범 중에서는 2번째였어요. 네. 마이클 잭슨 광풍의 한가운데 있었던 앨범 스릴러에 있었던 노래입니다. 스릴러도 또 워낙 유명한 네, 곡이기도 그렇죠. 한데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이 문워크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잠시 들어볼게요. 네, 빌리진 노래가 나가자마자 김미성님께서 역시 명불허전 짝짝짝 마잭 많이 그리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마이클 잭슨 줄여서 마잭 이런 거 네, 이렇게 그렇게들 부르더라고요. 5833 청취자님은 백스텝은 고고장에 라고 하시면서 빌리진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마침 또 저희가 이 노래가 나가고 있었어요. 네. 아마 고고장 좀 다니셨던 분들은 또 이 마이클 잭슨 곡들을 또 잊을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나저나 이제 저희가 지금 10주기를 맞은 마이클 잭슨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노래 들으면서 마이클 잭슨이 나이가 지금 살아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네.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마돈나랑 동갑이네요. 네, 이 미국 가수들 중에서 58 개띠 3인방 있거든요. 네, 마이클 누군가요? 잭슨, 마돈나, 그리고 프린스 이렇게 셋인데 이 중에서 두 분이 지금 돌아가셨고 마돈나 혼자 살아있죠. 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청취자분께서 같은 나이였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길래 궁금해서 네. 이제 찾아봤는데 네. 아니 이런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들으면 사실 네네. 이제 뭐 저희가 가요든 팝이든 들었을 때 딱 춤이 떠오르는 곡들이 네. 뭐 물론 몇 곡 있긴 하지만 네네. 마이클 잭슨은 특히나 그 무대가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노래도 뭔가 흔들림 없이 좀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마이클 잭슨의 춤 얘기를 했는데 마이클 잭슨을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노래와 작곡인데요. 작곡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노래를 정말 잘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10대 초반에 이미 잭슨5라는 형제 그룹으로 가수 데뷔를 했는데 그렇죠. 그때 보면은 그 어린 꼬맹이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불러요. 미성도 그런 미성이었죠. 이 잭슨5의 히트곡들 뭐 I Want You Back, ABC, The Love You Save, I'll Be There, I'll Be There's 머라이어 캐리가 또 리메이크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런 노래들 들어보면은 발성부터 음감, 리듬감, 감정 표현까지 정말 환상입니다. 또 솔로 앨범들도 있었는데 어렸을 때 Got to Be There, 그리고 Ben 이런 노래들 들으면요 정말 듣는 어른들의 마음을 울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어린 나이에 데뷔했던 가수들 중에 노래 가장 잘한 가수는 마이클 잭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뭐 I'll Be There, Got to Be There, 뭐 Ben 다 정말 유명한 명곡들이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노래를 잘했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더 깊어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조금 쌓인 뒤에는요. 음정과 리듬을 그야말로 갖고 노는 경지가 됐어요. 네.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뭐 이런 노래들 들어오면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자유자재의 가성이 빛을 발하고요. 네. Beat It이라든지 Man in the Mirror 이런 노래들 들어오면은 아주 섬세하고도 파워풀한 진성이 일품이죠.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아주 넓은 음역대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가성 또 진성 센 곡과 여린 곡 R&B와 락을 오간 그냥 전천후 보컬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가수들 노래 부르는 모습을 성대모사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마이클 잭슨의 성대모사를 정말 똑같이 하는 사람들 많이 못 본 것 같다. 없죠. 네, 이런 네.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설명을 듣고 좀 노래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듣고 싶은데 아까 이제 노래도 얘기해 주시지만 작곡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마이클 잭슨의 작곡도 했어요? 그럼요. 이 많은 분들이 마이클 잭슨 작곡 실력을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마이클 잭슨이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노래 누가 만든 거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제일 섭섭했대요. 내가 만들었는데 몰라준다고. 네. 그러니까 춤과 이 의상과 퍼포먼스에 가려져서 조금 모르는 것 같은데 이분 작곡가 또 프로듀서로도 완전히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히트곡은 거의 대부분 마이클 잭슨이 쓴 노래들이고요. Beat It, Billie Jean, 뭐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Heal the World 이런 노래들은 혼자 만든 노래입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멜로디의 귀재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프로듀서로서도 아주 좋은 귀를 갖고 있어서 뭐 물론 퀸시 존스라든지 테디 라일리 같은 프로듀서들도 있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음향, 그 사운드를 정확하게 찾고 구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클 잭슨 음악은 낡질 않아요. 지금 세상에 나온 지 30년이 훌쩍 지난 스릴러 이 노래 지금 들어도요, 멜로디, 악기, 그리고 녹음 수준 면에서 정말 월등한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서 저희가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 네. 이제 뭐 아무리 올드팝을 들어도, 네. 이제 옛날 노래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정말 이 스릴러가 30년 됐다는 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말 작곡가로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구나. 네. 저는 이제 잘 몰랐기 때문에 새삼 또 놀랍네요. 그때도 잘 몰라줘서 그렇게 섭섭해했다고 하는데 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 마이클 잭슨의 이 노래들은 지금도 뭐 엔지니어들에게 어떤 교과서 같은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레코딩 엔지니어가 하고 싶다. 네. 그럼 마이클 잭슨부터 공부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네. 뭐 그 정도로 뛰어난 퀄리티를 가진 음반들이었고요. 그래서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보면 좋겠는데 90년대에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노래는 마이클 잭슨이 싱글로 발표한 곡은 아닌데요. 시상식에서 이 노래를 선보였을 때 너무나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다들 기억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가수들이 이 무대를 흉내냈었어요. 1991년 노래 데인저러스입니다. 네, 듣고 오시죠. 아, 이 노래가 이 노래군요. 네. 저는 사실 노래 듣기 전에는 뭔가 가수들이 많이 퍼포먼스 흉내냈던 거 하면 빌리진이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긴 했는데 네. 딱 알겠더라고요. 가수 B가 했던 그 무대도 생각나고. 네, B 씨도 있었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10주기를 맞은 마이클 잭슨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4867 청취자님은 개인적으로는 잭슨5 때 곡들과 노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주시기도 저도 하거든요. 그때 노래들 참 좋아하고 마이클 잭슨이 커서 어른이 돼서 콘서트에서도 그 노래들 잘 불렀거든요. 그때 부른 걸 들어보면은 어렸을 때 부른 거랑 또 다른 그런 느낌으로 참 좋았습니다. 확실히 어렸을 때 불렀을 때는 뭔가 정말 그 청량감이라고 할까요? 네. 그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아마 그런 걸 좀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처음에 제가 네. 어쩌다 마이클 잭슨의 동경 3호까지 하게 됐냐 이렇게 네, 네. 여쭤봤는데 왠지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나? 네. 좀 뭔가 하나의 음악 수업을 들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당연히 추천곡도 마이클 잭슨 곡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마이클 잭슨에 처음 빠져든 그런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 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근데 어느 날 밤에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전주부터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뛰는 거죠. 네.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구나. 어떤 노래죠? 노래가 너무 멋져서 제목을 써뒀다가 한참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릴러 앨범에 들어있는 Beat It인데요. 네. 저한테 이 노래는 인생곡이라고 할 만한 그런 노래고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서 한 달 동안 음악을 못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나오자마자 음악을 들어야겠다 네. 하고 딱 처음 들은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아니 뭐 이렇게 먹고 싶은 음식 생각해놨다가 네. 먹는다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못 듣다가 듣고 싶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다고 하니까 네. 뭐 새삼 또 재밌기도 합니다. 네. 아니 청취자님께서도 5833 청취자님이 비렛 들려주세요 라고 신청도 해주셨거든요. 네, 빠질 수 네. 없죠. 네, 마이클 잭슨의 비릿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또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뉴스리프 음악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